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현이고요. 현재는 이제 그 아이스토리라는 패션 브랜드와 또 이제 원단을 전문으로 이제 트레이딩하는 그런 원단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 왔고요. 2010년도에 한국에 와서 지금 한 1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21살쯤에 이제 한국에 온 것 같은데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에서 대학 생활을 살짝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한국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제가 겨울에 왔었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북한이 더 춥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남한이 훨씬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 좋다라는 건 잘 몰랐었고, 대학 생활을 좀 하게 되면서 이제, 아, 내가 그렸던 대한민국이구나라는 걸 좀 천천히 깨달아 갔던 것 같아요. 진짜 많았어요. 너무나 다른 나라라고 진짜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한국어를 쓴다고 다 같은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일본어가 조금 많이 섞인 언어를 많이 쓰고, 한국에 와보니 한국은 이제 영어가 많이 섞인 언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달랐다. 특히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4층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4층이 거의 없는 거예요. 4층을 F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4층을 가야 되는데 왜 없지?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세네 번을 반복했던 기억도 있어요. 네. 처음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거는 사실 패션이었어요. 제가 딱 지하철을 탔는데 이렇게 나시티를 입으시고 타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막 낯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다 드러내놓고 다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었던 게 조금 지금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 좀 쇼킹했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지하철에서 정말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지하철을 탔을 때 이제 그 어떤 커플이 조금 스킨십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진한 스킨십을 하는 사람을 지하철에서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봤었어요. 그래서 진짜 쇼킹했어요. 내가 내려야 되나? 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은 정작 괜찮은데 나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게 아직도 너무너무 이제 기억이 많이 남고요. 또 이제 그 CGV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바로바로 그때 예매를 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미리 한 3, 4일 전에 예매를 예매를 해야 되나? 뭐 암표를 구해서 보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선택을 너무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생각보다 북한에서도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좀 소비를 했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엄청 새롭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걸 빨리 구해서 볼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북한에서도 남한 드라마나 이제 그 미국 영화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었거든요. 네, 많이 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북한 정부에서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단속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트렌드가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부에서 단속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제 숨어서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너무 재밌고 좋은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숨어서 보고 친구들끼리 이제 그 CD 플레이어로 저희는 봤었는데 이걸 계속 돌려가면서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한상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를 봤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그 박신양이 멋있게 이렇게 벽에 막 이렇게 되게 박력 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원에 가면은 저런 사람들이랑 만나서 연애를 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러고 이제 보면은 막 부자들도 엄청 많잖아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쉽게 사는 줄 알았어요. 돈이 좀 쉽게 벌리고 막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가고 싶다라는 환상을 많이 가졌죠. 그게 실제로 계기가 되어서 더 많은 드라마를 소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내가 어느덧 그 세상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을 해야겠다. 좀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어떤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CD 플레이어를 이렇게 쉐어하면서 봤었으니까 거의 다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한 상을 갖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한에 바로 올 수는 없었어요. 되게 저희 집이 좀 되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엄청 타이트한 집이어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되게 반대하고 좀 이랬었어가지고 제가 탈북하는 건 되게 꿈도 못 꿨었던 일인데, 우연치 않게 또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서 제가 이제 그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에 와서 유학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로부터 엄청난 그 조사를 받아야 돼요. 뭐 너희 집에 뭐 남한에 사는 친척이 있는지, 중국에 사는 친척이 있는지, 경제력은 어떻게 되는지, 너희 부모님은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한 6단계의 면접을 봐야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 단계에 떨어졌어요. 중국어를 일단 못한다가 첫 번째 이유였고요. 제가 막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서 학점도 그렇게 유학 갈 만큼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좀 좌절하고 있던 와중에 가족들이 그러면 대학을 그냥 아니 그 북한에서 가라 이래서 북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어카운트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학을 진짜 잘 못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그럼 저번에 이제 그 생각했던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 제한을 두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바지 절대 못 입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는 되게 편하게 청바지를 입거나 그냥 일상복이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서 오히려 멋을 내고 싶은데 입고 나가면은 가위 가지고 이렇게 찢어요, 길거리에서. 그 옷을 단속하는 단속반이 있어요.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하냐? 대학생 오빠들이 하세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옷을 입고 나가면은 청바지 밑단을 지나 가위로 싹둑 잘라버려요. 네, 그러고 막 그 비판서를 써야 돼요. 제가 자본주의 그 날라리 풍에 물들여져서
이런 것을 입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나시티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오로지 좀 약간 그 포멀한 옷차림 이런 걸 선호했던 것 같고 아마 후디도 못 입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못 입었어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온 아이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속이 좀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선 학생들은 머리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단발머리를 해야 되거든요. 유학생들도. 이제 사회에 나오면은 머리를 기를 수는 있는데, 머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묶거나 좀 단정하게 뒤로 이제 넘기거나 해야 되지. 이렇게 파마를 엄청나게 해서 막 이거를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단속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제 머리색이 좀 원래 밝아요. 원래 자연색이 밝은데 염색한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염색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안 했다. 근데 왜 이렇게 머리색이 밝으냐 이러면서 그런 일이 진짜 많았어요. 예. 염색 절대 안 돼요. 그냥 여기 제가 생각하기엔 학생들은 여기 남한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복을 무조건 입어야 된다였고요. 시장이라고 해서 그 김일성, 김정은이 나오는 그 배지 있잖아요. 그걸 무조건 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달면은 이제 막 비판서를 써야 되고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뭐 오전에는 교복을 무조건 착용을 해야 되고 오후 시간에는 좀 편하게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건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북한에도 옷을 파는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백화점은 평양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백화점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대신 백화점처럼 이렇게 뭐 이름이 좀 다른 그런 데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청바지도 좋아하고 옷을 좋아하다 보니 그 일본에서 중고 옷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청진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쪽에 이제 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을 통해서 일본에서 중고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런 데 가서 옷을 좀 구하기도 하고 시장에 가면은 카피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뭐 명품 카피도 있고 뭐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것도 다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카피들을 좀 많이 사서 입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계속 단속을 당하더라도 결국 입었었던 것 같고 그러고 저는 그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간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막연하게 남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다가올 거라는 이상하게 되게 좀 무식하기도 하게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고요. 저는 좀 하고 싶은 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욕을 먹었어요, 뒤에서. 이제 뒤에서 막 뒷담도 하고, 뭐, 저 아이는 좀 뭐, 항색 날라리 바람이 들어가지고, 저런다 이러면서 저희 엄마 아빠를 막 욕하시고 주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미국이라는 걸 경계를 해요. 뭐 서양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미국인이 들어가 있는데 정확히는 미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유럽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공격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양인이 다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총칭은 그렇게 불렀던 것 같고 이제 제일 나쁜 놈이 미국이랑 한국이었던 것 같아요.